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아파트들 중에서 거품이 가장 많이 꼈죠. 그간 우리나라의 집값에 중점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던 학군. 그래서 여기는 학군지라서 뜬다, 이런 이야기까지 많이 들렸죠. 그러니까 지금 보는 여기를 보면은 이제 재건축 이슈랑 그 다음에 학군 이슈를 봤을 때 요 두 가지로 지금 거품이 잔뜩 쌓였는데 이게 거품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 상승이고 더 오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맞을지, 아니면 지금 그래도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이런 걸로는 잡을 수 없는 상황인지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곳은 목동입니다. 그 학군에서는 대치 목동, 그 다음에 뭐 서울엔 상계가 있다는데 상계는 여기에 비하면은 조금 학군이 못 따라가는 데고, 뭐 그나마 좀 따라갈 수 있는 데가 이제 분당 이런 쪽인데, 다른 곳은 이제 좀 자족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목동은 오로지 학군으로 뛰었다가 지금 시기가 재건축 시기가 돼서 재건축, 이 두 가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시장을 보면은 학군지와 재건축 아파트들의 미래가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목동에 이제 헬게이트, 일방통행로 이런 데를 보시면요, 지금 막 역주행까지 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일방통행,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져나갈 길은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좌회전 금지, 막 그래가지고 지나가서 한참 가서 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일방통행로예요. 지금 굉장히 길어가지고 속도를 굉장히 좀 빨리 돌리고 있는데 지금 쭉 가고 있어요. 지금 요게 한 영상은 한 2분짜리인데 이거 한 20분짜리 지금 줄여가지고 2분 동안 돌리고 있는 거예요. 10배속으로 돌려서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없죠. 여기가 지금 다 일방통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 가기엔 편한데 반대쪽으로 가려면은 한참 돌아야 된다는 거죠. 중간중간 빠져나가는 길이 있더라도 여기 일방에서 빠져나갔는데도 계속 일방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때 갔을 때의 시간이 한 4시? 3시에서 4시 이때쯤이니까 그나마 차가 적어서 이 정도인 거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 엄청난 세대수가 살고 있죠. 여기서 이제 뭐 출근 시간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거기다가 이제 그 등교 시간, 여기는 또 학군이니까 등교도 중요한데 등교 시간까지 보시면은 지금 요 일방 통행을 계속 달리는 거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면 장난 아니라는 거죠. 마을버스도요 이런 식으로 달리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목동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죠? 세대수 늘어나죠.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교통은 더 힘들어지겠죠. 저 일방통행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재건축을 하면서 도로를 어떻게 해결을 하든 그게 안 되는 이상은 목동 거주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내비를 따라가면 내비가 잘 안내해주긴 한데 크게 문제될 거 없는 정도는 아니죠. 확실히 이용해보면 굉장히 불편한 건 보여요. 왜냐면은 제가 목동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진짜 불편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목동의 핵심은 학원가죠. 뭐 학원가가 뭐 인터넷 같은 데서는 학원가가 여기 오목교역에 핵심 학원가가 있다, 그런데 아니에요. 가보시면 알아요. 목동 사시는 분들 알고. 그래서 저기 한번 학원가를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 목동의 중심 교통 중에 하나인 5호선 오목교역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상권도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목동의 특징이 가장 좋은 점이 이제 학군인데, 학군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신목중이라든가 월촌중이라든가 목동중 뭐 이런 중학교들이나 혹은 뭐 광서고, 그 다음에 뭐 한가람고, 목동고 이런 고등학군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가 굉장히 이제 학군이 좋은 동네다. 그래서요, 원래 학원가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즘에 이제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면서 시에서에 있던 대학 학원도 지금 없어졌고, 뭐 작은 학원 몇 개는 뭐 다른 걸로 다 바뀌었죠. 그리고 이 대로변에 학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지금 뭐 학교 근처라든가 혹은 뭐 안쪽 골목이라든가 혹은 뭐 단지 내 상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이동한 걸 보면은 지금 학원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뭐 이따 뭐 아파트들 가면서 한번 확인해 볼 테지만 그 근처에 이제 뭐 학원들 많이 있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가격 거품이 많이 껴가지고 상가까지도 거품이 많이 껴서 지금 많이 특히 학원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하향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게 오목교역에
예전에 대학학원 부지 앞에서 찍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냐? 오히려 역세권은 비싸기 때문에 학교 앞, 특히 학교 앞에 많죠? 그 다음에 저기 단지 있는 쪽, 벽산 미라지,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학원이 예전만큼 수익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많아야 한 4명 이 정도를 중점적으로 굉장히 잘 봐준다, 꼼꼼하게 봐준다, 이런 것들을 바라기 때문에요, 반에 원생이 많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예전보다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학원비는 비싸게 받으면은 솔직히 들어오기 힘들죠. 그 다음에 그 한 반에 4명 정도라면은 강사가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강사 월급도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보시면요, 이제 앞으로 출산율 계속 줄어가면서 학원은 하향 사업이 될 것이고, 특히 이제 대부분 이제 몇몇 진짜 중요한 부지나 혹은 굉장히 그 이름난 학원들, 요 몇몇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건 많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목동 같은 경우는 학원은 필수이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선행을 선행을 안 하면은 풀 수가 없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학교 수업으로는 절대 못 따라가요, 저런 학군지들을.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꼭 다녀야만 한다, 이런 상황으로 되어 가니까 저런 지역들은 좀 남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가 올라가고 임대료 올라가고, 그런데 학생 수는 줄고 가격은 올리기 힘들고,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목교육 상권을 가보면은 학원 상가보다 이 대로변에는 병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뭐 한의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여기 한번 상권 쭉 걸어서 돌아봤어요, 1시간 동안. 그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다, 학원들은. 골목 안쪽, 혹은 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이런 쪽으로. 아까 뭐 벽산 미라지 같은 경우는 차로 지나가면서 봤으니까.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가격은 한번 빠진 뒤에 거래가 안 되고 있죠. 지금 재건축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거래 안 되고 계속 파는 사람들은 비싸게 팔고 사는 사람들은 안 살려고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다만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는 것을 보면 매매 가격은 보이진 않아도 지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동 로데오 거리 한번 가봤어요. 로데오 거리에는 크게 길이 2가지가 있죠. 패션 거리랑, 그 다음에 진짜 로데오, 술집 많고 밥집 많고 이런데. 그래서 여기는 상황이 좀 어떠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목동 패션의 거리에 왔습니다. 또 보시면은 요 양쪽에 이제 그 요쪽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저기도 바로 지금 임대 나와 있죠. 임대가 많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요새 상권이 굉장히 좋지가 않다. 특히 이렇게 옷가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요, 음식지 중에서 제일 빨리 줄일 수 있는 게, 뭐 집값은 임대료니까 빨리 못 줄이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식비도 뭐 줄일 수 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옷 이런 데서 많이 줄이는데, 이것들이 이제 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구도심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구도심들이 상권이 그래도 신도심보다는 괜찮다. 왜냐면 신도심 같은 경우는 임대료도 비싸고 또 뭐 저기 공실도 많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구도심 쪽에서 공실이 나고 있다는 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쭉 보시면은 뭐 많이는 안 왔어요. 저렇게 많이까지는 아닌데, 저렇게 좀 이제 끝부분에 저렇게 연속으로 났고, 또 저기 뭐 2층 뭐 이런 데도 공실이 좀 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오히려 이런 곳이 연말 연시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특히 뭐 젊은 분들, 아직 뭐 일하기 전에 대학생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찾는 그런 상권인데, 특히 뭐 목동에서 이제 공부만 하다가 이제 지금쯤이면은 이제 뭐 대학도 어느 정도 뭐 결과 나오고 그러면서 1월 됐으니까 성인 되고, 그러면 아는 동네가 요 근처에 학원 다녔으니까 여기 알고, 그래서 좀 많이 다닐 법도 한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물가 문제도 있고 금리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상권이 많이 침체가 됐다. 특히 목동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가격도 비싸고, 저기 당연히 상가 가격 구도심이지만요, 이제 이런 곳에서 이제 가격 올라가고 뭐 수요 늘어난다, 집값 올라간다 이러면은 당연히 여기서도 이제 건물 가격 높이기 위해서 임대료도 어느 정도, 모든 건물주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건물주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시면은 비싸졌죠. 그런데 이제 뭐 물가는 원자재, 식자재비는 올라가고, 그런데 사람들 지갑은 팍팍해져 가고, 그러니까 매출은 줄고, 그러려면 가격 쉽게 올리기는 힘들고, 조금 올리면 사람들 또 줄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상권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은 보이는데 좀 많이 침체가 됐죠. 예전에 비해서. 물론 좀 낮 시간인 것도 있지만요. 진짜 활성화된 상권을 가면요. 낮 시간에도 사람 많아요. 아예 없진 않죠. 저기 신도시처럼 심각하진 않죠. 예전에 뭐 김포, 뭐 운양이나 장기 이런 상권보다는 낮긴 하지만 날씨도 좀 따뜻해졌고 그래서 사람 좀 나왔을 줄 알았는데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은 지금 연말 연시인데도 상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 오히려 아까 오목교역 쪽이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거기에 이제 교통도 있으니까. 그래서 촬영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쳐다보고 갔죠.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 안쪽은 이제는 좀 침체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시가지 재건축이 통과했습니다. 요거 이슈가 굉장히 크죠. 목동도 요거 때문에 간 거예요, 사실은. 요런 상황이라서 여기를 한번 직접 다녀와 봤어요. 지금 통과된 데 중에서 가장 집값이 크게 떨어졌다. 물론 직거래지만 14단지 앞에 한번 다녀왔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요, 재건축 통과했다는 목동 시시가지 14단지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면서 3단지, 5단지, 7단지, 10단지, 12단지, 14단지 여기가 이제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바뀌고, 기존에 재건축 통과했던 6단지 제외하고 나머지 단지들 대부분이 이제 조건부 재건축으로 바뀌었다. 이런 호재가 있으니까 요즘에 이제 부동산 카페나 이런 곳들에서 이야기가 많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는 목동이 아니라 신정동인데,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동도 신시가지가 아닌 쪽, 거기는 이제 목동이라고 부르기가 힘들고, 사실 사람들이 목동이라고 알고 있는 곳들은 신정동까지 포함해서 이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목동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방문을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아파트들 중에서 거품이 가장 많이 꼈죠. 그래서 뭐 39평 같은 경우 뭐 많이 나올 때는 뭐 21억 5천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직거래로 한 12억 6천까지 뚝 떨어지면서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토대로 다시 이제 매물을 거두고 가격을 높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사실 금리 인상기에는 재건축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죠.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부수고 멸실이 나면은 나중에 이제 전세 가격을 인근의 상승으로 유도를 하겠지만, 나중에 이게 입주가 한꺼번에 된다면 여기도 굉장히 많은 공급이 들어와서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솔직히 멸실로 남 좋은 일들만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뭐 최대한 11억까지 올랐다가 가등평형이 지금은 뭐 한 7억 7천 이 정도로 거래될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특히 목동을 이제 재건축 규제 완화로 뭐 재건축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건설 현황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뭐 둔촌주공 문제도 있고, 규제를 뭐 미분양을 받아준다, 둔촌주공 뭐 중도금 풀어주고 전매 제한 해주고 실거주 해제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건설 경기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이라서, 지금 재건축한다 그러면 금리 올라가서 기회비용도 많이 날리고 이자 비용도 많이 날리는데, 사실 분양 시기가 됐을 때 제대로 건축이 되고 그것이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요, 그냥 재건축 호재가 있으니까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기는 매우 힘들다. 이런 것들 꼭 명심하시고, 나중에 뭐 학군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셨을 때, 고려하셨을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나중에 뭐 저렴한 분양가로 나온다,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비싼 가격으로 들어올 만한 메리트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저렴한 가격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정상화된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싼 가격은 지금 뭐 현재 가격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14단지 아직 튼튼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에 건설사들 개판이에요. 오히려 때려부수고 지었는데 전보다 더 안 튼튼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시시가지 14단지 같은 경우 지금 가격이 직거래로 12억 3천 6천이 아니었네요. 12억 3천까지 떨어졌고, 그래서 한 9억 2,500 정도 떨어졌다. 고점 대비로. 그 다음에 지금 전세도 많이 빠졌죠. 역시 여기도 뭐 3억 정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얼마나 됐느냐, 이런 것들이 영향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전에 가격 거품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12억 3천인데 여기 27평인데 10억 4천이라는 거는 여기가 좀 특수 거래의 가능성도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여기가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전세가도 빠지고 있다. 그래도 목동 같은 경우는 학군 때문에 전세가가 재건축이더라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거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매매가격 지수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급매물 위주 거래 여전한데 수억 하락 거래에 속출한다고 하는데 많이 줄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늘 말씀드렸지만 하락폭은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급등했을 때 20년, 21년 요 가격은 금방 빠지는데 19년, 18년, 17년 이때 샀던 사람들은 많은 거래량으로 차근차근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방어선이 생긴다. 20년도 한 절반 정도는 방어선이 생긴다. 그러니까 21년 가격은 금방 빠졌는데 그 뒤에 가격은 길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폭이, 사실 하락폭이 이렇게 빠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게 정상적으로 길게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 가격 역시 하락폭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동 같은 경우 양천구는 거의 뭐 목동의 핵심이죠. 사실 양천구에서 목동 빼면, 목동 신시가지 쪽 빼면은 강서구보다 못 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학군지라서 상승기에 더 빨리 올리려고 했던 만큼 하락기에 금리 인상에 따라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더 빨리 빠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다.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이슈 나오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 정도죠. 이때에 비하면 확실히 많이 줄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매물은 줄이고 있어요. 매물은 줄이고 있는데 전월세 매물은 늘어나고 있죠. 지금 이제 다주택자들이 버티려고 대책 나오고 하면서 내놓고 있지만 버티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더라. 전반적으로 저는 지금 목동을 깔려고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목동이 장점이라면 학군이 좋고 재건축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굉장히 튼튼해요. 반대로 교통은 굉장히 불편하죠. 아까 일방 통행뿐만이 아니라 뭐 사시는 분들은 익숙해지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여기 공영주차장 같은 데 가보면요, 거기 차가 진짜 너무 많아요. 거기도 이제 부족할 정도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그것도 이제 좀 빠질 시간에 갔는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양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까지 따졌을 때 지금 뭐 말씀하신 게 뭐 예전에 뭐 4억대 7억대 했는데 과잉 유동성 생기면서 똘똘한 채 부분을 굉장히 많이 띄웠어요. 그래서 뭐 목동, 대치동 이런 학군지 있는 곳들은 더 많이 띄웠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빠지고 있는데 빨리 빠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급해지고, 아 지금이 벌써 저점인가, 속도가 좀 줄어드니까 저점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저 가격이면요 뭐 경기도 쪽에 직장 안 잡고 파이어족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거품이라는 거죠. 이런 거품들이 너무 많이 꼈기 때문에 특히 많이 낀 지역들은 충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그게 빨리 빠지지 않을 수밖에 없다. 저기 일단은 전세 수요가 어느 정도 그래도 받쳐주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천천히 빠질 텐데 마음 급해지지 마셔라. 똘똘한 채도 그때야 똘똘한 채지만 당시 고점에서 산 사람들한테는 띨띨한 채였어요. 그게 가장 많이 손해볼 수 있는 한 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려하셔서 나중에 실거주를 고려하셨다 했을 때 너무 내 아들이 이제, 내 딸이 이제 막 중학교 들어가는데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학구는 거기서 다니고 뭐 전세 살면서 기다리셔도 되고 월세 살면서 기다리셔도 되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